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여러분 대야지 네, 오늘 그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34강. 오늘 어떤 회사죠? 예, 오늘은 회사가 아니라 회사들. 예, 항공사 이야기인데, 항공사 연합 이야기. 예, 이 파트가 이제 제휴관계 파트예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어떻게 항공사가 제휴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비즈니스를 해왔는가가 나오는데, 주목할 사례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마 그 비행기 타시면 마일리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1981년도 5월에 아메리칸 항공이 최초로 도입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일리지의 성공은 항공사가 단순히 도입해서가 아니라 이게 신용카드사와 제휴가 되면서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신용카드가 신한카드 중에 신한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그 아시아나 연결돼 있어요. 저는 우리은행. 예, 그래서 우리은행 그 항공 마일리지 쌓이는 거, 대한항공 마일리지 그렇죠. 쌓이는 거. 그래서 저도 마일리지가 지금 원기용 모아가지고 한 방 쓰려고 좀 모아두고 있는데. 나도 원기용 모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성공을 했었고, 더 좀 드라마틱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핏 보면 항공사끼리 경쟁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 왜냐면 우리 가다 갈아타기도 하잖아. 하면은 더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항공사끼리 연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예만 말씀드리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공동 유럽과 국제 제휴 관계가 항공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었다. 지구를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1997년 설립된 스타 얼라이언스는 시장 점유율이 38%에 이르는 세계 최대 국제 항공사 동맹체다. 2017년 항공 여객객들은 스타 얼라이언스를 최고 항공사 동맹체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뭐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야말로 얼핏 보면 경쟁사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이게 그 산업의 특성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라운지도 같이 쓰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제휴 관계를 성공을 했는 건데, 우리가 항상 비즈니스를 할 때 얼핏 보면 경쟁자 같아서 경쟁자 같은데 그럼 쟤랑 나랑 무조건 싸야 되겠네, 아니면 쟤랑 나랑 협력할 수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경쟁사끼리는 협력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경쟁자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을 할 때 이제 우리 신 박사님의 해안에 놀란 게 뭐가 있으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몇 개라고 보라기는 좀 몇백 개나 해줄게. 몇백 개라고. 수십 개. 뭐가 있었냐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의 관련된 페이스북 잘 나가는 페이지들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뭐였냐면은 이렇게 페이지들을 보니까 페이지들이 경쟁 게 아닌데 되게 경쟁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경쟁 페이지라 생각하는 컨텐츠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올려주는 거는 거의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신 박사님이 아니 우리 경쟁자가 아닌데 서로 올려주면 좋은데, 왜냐면 서로 구독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컨텐츠 서로 보면은, 아니 이쪽 구독층이 옮겨간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데, 해서 실제로 그때 여러 이제 페이지도 설득하면서 우리 같이 협력을 하자 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다는 안 됐죠. 거절하는 사람 있었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명 설득을 하게 되면서부터 했는데 어떻게 됐냐? 당연히 협력하는 게 좋았습니다.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페이지가 컸을 때 그런 협력 통해서, 제휴를 통해서 상당히 큰 메리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협력적으로 한 페이지들이 그나마 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데가, 흥미롭게도 유튜브는 그걸 좀 빨리 알아가지고 이거예요. 유튜브에서 합방하잖아. 유튜버끼리 합방하잖아. 근데 합방하면 서로가 좋은지 알거든요.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신 박사님이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걸 진행해가지고. 난 그때 유튜브 보는지도 않았었는데. 그렇죠. 매우 큰 효율을 받고, 당연히 유튜브 놓았을 때 이미 유명 유튜버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떤 산업군 안에 혹은 업체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핏 보면 경쟁자지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협력을 했을 때 판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윈윈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 뭐 전설적인 얘기를 제기하긴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립을 하세요. 페이스북 이 지식 뭐 이렇게 생태계, 지식 컨텐츠 생태계 뭐 시베리안 호랑이로서 제왕으로서 제가 이렇게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좀 잘 모르시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일단은 맨 처음에 진짜 제가 페이스북에 고 작가님이 4년 전에 진출했을 때는 페이스북이 전성기였어요. 그렇지. 막 17만 조회, 막 20만 조회 이런 게 막 터질 때였어요. 활성화 잘 되고 유기적 지금에야 도달도 잘 뭐 되고. 1000공유, 2000공유가 대박이지. 그때 잘 됐을 때였어요. 이제 잘 되니까 많이 들어와서 포화가 돼서 유기적 공개 결국에는 망한 거죠. 유기적 도달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그때 저희는 뭐 5천, 뭐 8천 이럴 때니까 뭐 5만이든 10만이든 막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우리 페이지 좀 공유 좀 한번 해달라. 왜냐면 공유가 되면 그 페이지는 크니까 우리께 좋으면 우리 아이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일단은 고 작가님이 하나 빠진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되게 그 안 해줬던 사람들이 되게 바보 같았던 게 뭐냐면은 이 기회비용이 거의 0에 가깝거든요. 올려준다고 뭐 자기네가 뭐 망가지고 뭐 자기네가 돈을 쓰고 그런 게 없어요. 지네 서버비가 지네가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아침 시간이나 뭐 그러면서 컨텐츠를 자기네가 뭐 1시간 반마다 올려갖고 꽉 차 있어갖고 못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때요? 그냥 뭐 3일에 한 번씩 올리는데 올려도 기회비용이 사실상 0이었어요. 0. 근데도 안 올려.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막 2만, 3만일 때 막 11만, 13만 이런 애들이 막 온갖 거드름을 피면서 내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악착같이 해서 10만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막 만나고 다니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가 좀 덩치가 커지니까 막 교환을 하자는 데가 늘어났고 어떤 데는 어떻게 했냐? 어떤 데는 우리가 카드를 줄 테니까 너네가 우리 거를 써라. 그다음에 이거 우리 동영상을 써라. 대신 너네가 채널이 크니까 우리 걸 한번 공유를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컨소시엄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페이지를 키우고 거기는 컨텐츠를 공짜로 갖다 쓰고 그래서 유튜브엔 못 올리죠. 유튜브는 광고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책그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책그림은 뭐 지금 10몇만 밖에 안 되고 인생 공부는 47만이니까 사실 잽도 안 되죠. 근데 저는 또 거기다 대고 쿨하게 뭐 그냥 한 번 교환하지 뭐 너네 우리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너네 3번 올려. 저는 그런 말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희가 페이지 하나를 인수했어요. 이제 거인의 서재라는 페이지를 인수했는데 이분이 너무 운명의 장난이 뭐냐면은 제가 이분한테 인수가 아니라 거래 제휴를 메시지로 보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걸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냐면은 보면은 이게 쭉 아이콘이 내려오면서 봤다고 뜨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아직도 안 보셨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도 아직도 안 보셨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랑 만약에 일찍 만나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한 번 공유를 해주는 걸로 하면은 이게 거인의 서재는 사실상 제가 운영을 안 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책 광고가 더 이상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기적 도달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이고 엑싯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회사를 사들인 거예요. 돈을 들이고. 컨텐츠 사용권까지 해서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그래도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왜? 엑싯을 했으니까. 자기의 노력을 돈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을 하고 행복하게 나가셨는데 얼마나 웃겨운 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때 그걸 보셨으면은 뭐 만약은 없지만 페이지가 안 죽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빨리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더 빨리 컸을 거는 100% 확실해요. 100% 확실해요. 근데 그거를 못 보신 거고 제가 이분을 연락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분이 유튜브를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연락처를 알아서 이분 이름을 알아갖고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드려서 되게 돌아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우리랑 제휴 연락을 알았으면은 이분의 뭐라 그럴까 열린 마인드면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던 거야. 운명의 장난이었지. 왜냐면 그분도 메시지를 워낙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맞아, 이해도 가요. 예. 메시지를 놓친 거예요. 왜냐 이분은 저도 다 메시지 못 보니까. 그러니까 안 했을 리가 없어 내가 볼 때. 유 대표님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이 페이지를 저희한테 이제 매각하면서 이분이 또 되게 능력자예요. 이분도 저희랑 좀 성향이 비슷해요. 이분은 지금 과테말라에 계세요. 그러면서 그 남미 개발자들이랑 일을 하면서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남미 시장을 공략하려고 되게 개척자예요. 그러네. 예, 그래서 아무튼 되게 깨어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얘기를 그 페이스북 메신저 있잖아요. 메신저 그거 톡으로 하는데 그냥 내가 이쪽 업계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매각하면서 그냥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시원섭섭하죠.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나니까 매각은 돼서 좋은데 자기가 여기다가 3, 4년을 바쳤는데 자기 동료들이랑 이게 이제 자기네 소유에서 이제 넘어간다는 거가 씁쓸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시원한 게 여기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진짜 그래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있으니까 업계에 최고가를 주고 업계에서 제시하는 최고가를 주고 저희가 인수를 했거든요. 뭐 다른 데서는 그 가격을 절대 주지 않아요. 저희는 동종 업계라서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도 알아서 거기다 돈을 훨씬 얹혀드렸어요. 제가 그 가치와 노력을 알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엔 돌아보니까 고 작가님 말대로 저희랑 인수 그러니까 그 컨소시엄을 맺은 데 중에 하나가 책그림이거든요. 책그림은 잘 되죠. 그 노태민 대표는 저랑 친해요. 형 동생이요. 뭐 지난주에도 통화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맨날 만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맨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컨텐츠 트랩에 빠지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 친구 워낙 똑똑해요. 이 친구가 서울대에서 문과 이과 복수 전공해서 워낙 그냥 수재예요. 수재. 그래서 너는 요것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책그림도 컨텐츠 막 새로운 거 많이 시도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도 근데 저희가 교류가 활발하고 근데 다른 업체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합의가 안 번돼서 못 밝히는 데지만 이렇게 한 데는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제안을 한 데는 다 망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못 본 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또 하고 싶었는데 메시지를 못 본 데가 많아서 이제는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제휴는 없어요. 왜? 유기적도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매입 매각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어떤 또 업체는 저한테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업체가 우리가 그때 17만일 때 그 업체가 한 뭐 20만 됐거든요. 그 업체는 지금 한 20 몇만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47만이랑 플러스 알파로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업체는 아마 저희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 업체는 지금 막 모두 팔고 그러는데 이 업체가 만약에 실패하면은 저희가 또 매수 의사를 그거 표시를 할 거고 근데 거인의 수제만큼 줄 수는 없어요. 거절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분 앞에 얘기랑 똑같아요. 그 앞에 우리 고프로 얘기랑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되는 게 이 진짜 하나의 책이 크게 고리 연결되는 게 요번에는 그거예요. 이 책의 핵심은 경쟁자지만 경쟁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가 핵심이지만 앞에 얘기랑 뭐가 연결되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못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못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날린 기회가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안타를 치고 항상 홈런만 치겠습니까? 실패한 게 더 많지만 근데 당시에 저는 막 그렇게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게 빨리 치고 올라가 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저희는요. 뭐 페이스북에서는 뭐. 페이스북에서는 뭐 없지. 또 후발주자에서 뭐 저희보다 잘 되는 데가 없고 제가 나중에 신박사 TV에서 통계적 사고란 무엇인가 따로 찍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업체인지 얼마나 강한 업체인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통계적 사고로. 왜 우리한테 광고하는 게 절대 진리인지 그걸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진짜 여러분 그 경쟁자가 때로는 경쟁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심지어 경쟁자여도 협력을 했을 때 윈윈해서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예, 실적 경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 사람이 경쟁이어서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저기서 뭐 뽑아먹을 거 없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같은 카테고리에 있지만 연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큰 파일을 만들고 있고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고정관념이야. 어느 순간 뭔가 어떻게든 어떤 의미론지 경쟁자라고 머리에 박혀 있어. 근데 실제 경쟁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휴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뒷부분에 협조적 경쟁은 진짜 경쟁자인 거예요. 진짜 경쟁자인데 나중에 알아보시겠지만 더 큰 판을 위해서 온 업체 자체가 다 망하게 생겼거든. 이때 협조적 경쟁을 하는 건데 여기 뭐냐면 알고 보면 경쟁자가 아니야. 근데 어디서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게 고정관념 박혀가지고 경쟁자 박아놓으니까 협조할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그로스 IQ 강연을 여기까지 봤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내실을 다지면서 내년 후년부터는 더 이제 확장을 시작을 할 거예요. 교육, 뭐 플랫폼 다 진출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프라인 사업도 진출하고 막 뭐 후년에는 오프라인 사업, 후후년에는 이제 내후년에는 이제 오프라인 사업도 진출하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마인드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진짜 졸꾸러기시고 그다음에 시너지를 내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랑 어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케이스 스터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